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과제 수업을 듣고 있는 플랜제트팀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간판은 여전히 많고 건물도 그대로 있는데 불은 꺼져 있고 임대 휴업탁지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한때 안양의 중심 상권이었던 만안구의 안양 1번가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안양시의 도심 공동화 문제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도시 기반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늘어나는 유휴 공간을 골칫 덩어리가 아닌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소개드릴 리플레이스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도심 공동화의 정의와 만안구 선택의 이유. 둘째,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문제들. 셋째, 해결책 리플레이스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정책적 한계와 의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부터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는 초도시화 국가입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더 편리해지고 화려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도시 내부의 불균형도 커졌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도심 공동화 문제입니다. 도심 공동화는 도시의 옛 중심부, 즉 구도심의 상주 인구가 줄고 상업, 주거, 행정 기능이 새로운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남겨진 도심이 점점 비어가고 장기적으로는 슬럼화될 위험에 놓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낡은 건물, 줄어드는 사람, 그리고 남는 건 임대 간판 부기 거리. 아까 보셨던 화면이 딱 그런 모습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부터 70년대부터는 정부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인구 과밀을 줄이기 위해 신도시, 위성도시를 계속 만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외에 신도시를 짓고 원도심 근처에 신도심을 하나 더 만드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구도심의 기능을 빼앗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가고 행정기관도 옮겨지고 대형 상업시설도 신도심에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팀이 뽑은 연구 대상 지역이 왜 안양시 만안구일까요? 안양은 원래 만안구, 특히 안양 1동, 안양 1번가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의 중심축이 동안구로 옮겨졌습니다. 1985년에서 95년 사이의 인구 변화를 비교해보면 평촌동의 인구는 300% 이상 증가한 반면 안양 4동, 안양 1동 등 기존 구시가지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1992년에는 안양시청이 안양 1동에서 평촌동으로 이전했고 이후 법원, 경찰서, 세무서, 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평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행정기능, 상업기능, 주거기능, 도시의 핵심 기능들이 한 덩이로 신도심으로 빠져나간 거죠. 흥미로운 점은 만안구에는 안양대, 성균대, 연성대 등 여러 대학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많다는 건 청년이 잠재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년 정주 인구가 적고 상권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머물지 않는 구도심. 이 모순된 상황이 저희가 이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만안구 도심은 통계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답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가 공시율 10%를 위험 단계, 20% 이상을 심각 단계로 보는데요. 만안구 상가는 코로나 이전에는 2%대였던 공시율이 2023년에는 13.97%, 최근에는 20% 중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만안구는 심각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실이 늘어나도 임대료는 거의 안 내려간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차라리 비워두기를 선택합니다. 결국 공실은 늘어나고 상업자는 여전히 진입하기 힘든 역설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양 1번가 상인들은 공실 증가 이후로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노후화한
건물의 경쟁력 부족, 그리고 온라인 소비 억대를 꼽았습니다. 건물이 낡았는데도 임대료 조정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상권들이 비싸고 낡고 매력도는 낮은 상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 오피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학구는 지식산업센터, 기업 밀집도가 높아서 젊은 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반면 만안구는 시장, 전통상권, 노후 거주지가 섞여있는 생활권 중심 지역이고 고령층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같은 안양시 안에서도 청년이 모이는 곳과 비어가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장 답사를 통해 안양 1번 가일대 공실 분포를 직접 지도 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지도에 표시해 본 결과 한 건물에 1개 이상 공실이 있는 건물이 49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공실의 군집 양상, 건축물 노후도 등 현재 안양 1번가 상권의 생태 현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학생 인터뷰에서는 안양에 계속 살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부정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력적인 일자리와 머물 만한 문화 및 체험 공간의 부족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만안구는 안양대, 성결대, 연성대 등 주변 대학이 여러 개 존재하여 청년 정주의 잠재력은 있지만 그 구조는 청년을 밀어내는 지역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플레이스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공간을 재배치한다 라는 뜻,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청년이 살고 싶은 플레이스를 새로 만든다 입니다. 빈집이 도시를 살린다 에서 나오는 빈집뱅크 개념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빈집뱅크는 주거용 빈집을 정비해서 정착을 돕는 모델인데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상가 공실에 적용했습니다. 즉, 구도심 상가 공실을 확보하고 이 공간을 청년 창업팀에게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상가형 빈집뱅크 모델입니다. 여기에 시, 상인회, 대학, 청년이 같이 참여하는 4자 구조를 얹어서 공실, 창업, 정착,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게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리플레이스의 운영 방식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안양시가 주관하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4개의 우수팀을 선발합니다. 둘째, 안양 1번가 일대 공실 정보 중에서 팀의 업종과 아이디어에 맞는 공간을 매칭해 2년간 공간을 제공합니다. 셋째, 2년 동안 임대료 및 리모델링 및 지원, 창업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을 단계별로 제공하여 정착을 돕습니다. 넷째, 2년 이후에는 일정 부분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지역 상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이어나갑니다.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0에서 6개월은 초기 진입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임대료를 100% 지원하고 전폐당 최대 1,000만 원 수준에서 리모델링 일을 도와줍니다. 다음 6에서 12개월은 성장 단계입니다. 이때도 임대료는 전액 지원하되 매출 구조를 정비하고 고객을 확보하고 운영 안정화를 돕는 멘토링과 교육을 집중합니다. 마지막 1에서 2년 차는 자립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임대료의 30%를 창업팀이 장담합니다. 단순히 지원을 끊는 게 아닌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3단계를 거치면 완전한 지원에서 지역 정착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임대료, 리모델링 및 지원, 공모전 운영, 행정 절차, 성과 평가를 총괄합니다. 상인회와 건물주는 공실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 공간 기반을 제공합니다. 대학은 창업 교육, 멘토링, 전문가, 도움을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각 대학의 창업지원센터, 디자인, 경영 관련 학과에서 학과에 연계해 실질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팀은 이 구조의 실행 주체입니다. 점포를 운영하고 상권 내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타당성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장 가능성입니다. 국내외 유휴공간 기반 창업 사례들을 보면 공간 지원형 정책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지역 나름의 창업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도 2년간의 공간 지원,
공용 오피스와 네트워킹, 4자 협력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생태계로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현실 가능성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빚집 조례, 유휴 건물 리모델링, 그리고 공실상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실을 공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리플레이스 모델은 기존 행정 틀 위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서울, 중앙정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충족된 공실 활용 경험과 만학구의 지역 조건이 결합되면서 리플레이스가 높은 현실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성입니다. 임대료 지원, 리모델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비용이 물론 발생합니다. 하지만 편익 측면에서 보면 청년 창업팀의 매출, 인근 상권으로 확산되는 소비 증가,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 도시군 이미지 개선, 청년 정주율 상승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델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 전체의 비용을 줄이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물론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사업 공간 지원만으로 청년 정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거, 문화, 생활 인프라 등 다른 요소들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모적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선발된 소수 청년에게만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역 전체 청년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 창업의 실패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약 창업이 실패했을 때 그 청년이 다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대안적 경로나 사업 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청년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안양 1번가라는 한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설계된 모델이라 만학구 전체로의 흐름 효과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간 범위를 점차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분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도시 공동화를 단순히 낡은 건물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해 관계자들과 공간이 얽힌 복합적인 현상으로 보고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휴 공간을 새로운 정착 유인으로 바꾸는 리플레이스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도시가 비어갈수록 청년은 떠나가고 청년이 떠나갈수록 도시는 더 빨리 늙어갑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희는 만안구 안양 1번가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한 걸음을 제안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플랜제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